반갑습니다. 탈러스입니다. 기계반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기계반이 뭐냐? 기초 계산 문제풀이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업을 수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난 뒤에 중간에 환불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은 나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강의를 수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OT를 합니다. 정말 기초적인 계산을 할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의도가 뭐냐 하면 여러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대화를 좀 했죠. 그런데 시험 문제 풀로 들어가면 이제 역학 문제를 만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계산 문제다. 그럼 심장이 너무 이렇게 빨리 뛴다는 거예요. 벌렁벌렁한데요. 그 상황에서 아는 것도 놓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0.5점으로 최종 불합격했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20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계산 문제만 10점 나온 적이 있죠. 그때는 진짜 참담했다 하더라고요.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계획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계산 문제가 나오면 말 그대로 기계처럼 대응하자는 거죠.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기계처럼 대응할 겁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골프, 테니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영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 골프나 테니스는 이 샷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윙 하나하나. 저도 이제 아마추어 대회 나갑니다. 대회 나가서 간혹 가다가 8강, 4강 이런 데 올라가면 잘 되던 포핸드가 안 되기 시작해요. 잘 되던 백핸드도 안 되기 시작해요. 왜냐? 꼭 우승해야 되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 상황에서 포핸드를 치다 보면 평소에는 잘 들어갔는데 왜 이 포핸드가 안 되고 네트에 꼬라박고 오버되고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사항들을 이 코치님들과 프로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포핸드를 수없이 수백 번, 수만 번 반복해서 기계처럼 대응하시라고. 감정 싫지 말고 이 대회에 감정이 개입하지 말고 그냥 해왔던 대로 기계적으로 포핸드를 쳐라. 기계적으로 백핸드를 쳐라.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대회 나가도 전혀 샷이 꼬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죠. 기초 계산 문제를 100문제 제가 준비했는데 100문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기세계처럼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기획됐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수강할 거면 반드시 여기 탈러스 역학 이 카페에 가입하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 강의를 오리엔테이션을 보게 되면 카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카페에 가입을 일단 해두고요. 강의를 수강한 날짜에 맞춰서 등업 신청을 하세요. 카페는요, 강의 수강 신청 일주일 이내에 등업을 해야 등업시켜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 카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등업을 하고 난 다음에 환불하더라고요. 환불해서 카페에 이제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곤란해서 다 강퇴합니다. 그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다른 데서 팔아요. 자기가 이제 실컷 듣고.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수강 신청해야 됩니다. 강의 수강 신청했는데 일주일이 넘었다 그러면 등업은 안 됩니다. 등업 신청하지 마세요. 우리 카페는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 들어오면 질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풀이를 저보고 해달라. 그러면 그 풀이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역학은 뭐다? 공식이다. 기계처럼 대응을 할 건데 공식을 모르면 기계처럼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웃는 역학의 공식,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이게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대입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역학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제 강의가 보면 기초 강의가 있고요. 기초 강의 있고 그다음 기출 강의 있고 문제풀이반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이거 수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길에 가다 보면 어떤 길이가 아니라 죄송해요. 이 스터디 룸에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스터디 하신다더라고. 그럼 이거 가지고 스터디 한다 그러면 제 수업을 들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문자로 제가 써놨는데 이거 소문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소문자 P, F, W, P, I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게 왜 소문자냐고요? 저기에 P는 뭐다?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은 소문자 P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P, 소문자 P예요. 소문자 P니까 좀 작게 쓸게요. 자, P, F, W, P, I. 최소한 이 공식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공식을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은 MV거든요. 이렇게 외워야 돼. 반드시. 그런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고요?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기계처럼 문제를 대응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으면 대응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기호로 다 외워야 된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계산 문제를. 자, 그래서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렇게 기호로 다 외운다. F는 MA, 그죠? 일은 워크는 FD. 여기 P는 대문자입니다. 파워는 FV죠. 힘 곱하기 속도.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고, 이 공식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 공식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요거 같은 게 M의 VF 마이너스 이렇게 씁시다. M의 VF 마이너스 M의 V0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는 뭐다?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뭐다? 다시 힘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요게 선운동 공식 몇 개? 5개입니다. 필수예요. 필수. 요것을 뭘로 바꾼다? 이제 각운동량으로 바꾸죠. HTWPAI. 요거는 선운동 공식 5개. 그 다음에 각운동 공식 5개. HTWPAI. 이렇게 되죠. 또 H는 뭐다? 각운동량. T는 토크. W는 각일 아님. 각일이라고 하면 진짜 화가 날라 그러는데. 각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파워도 아니에요. 1. 선운동의 1, 각운동의 1. 선운동의 파워, 각운동의 파워. 무슨 각파워야? 자꾸 각파워 얘기하면 카페에서도 강퇴당합니다, 진짜. 내가 이 각파워라는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는 자꾸 각파워 자기가 써놓고서는 답을 맞았다, 틀렸다를 자꾸 이렇게 분탕을 치는데, 한번 그러다가 소송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었어요. 답을 이게 이렇게 했다더라, 교사들이 무슨 채점해서 이게 답이다더라, 이런 얘기를 허위사실 자꾸 유포를 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절대 각파워, 각일 이런 용어는 없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워크입니다. 워크고 파워다. 자, H는 뭐냐? H는 각 운동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I, 오메가입니다. 토크는 힘 곱하기 힘 곱하기 모멘텀인데 요렇게도 쓰죠. I 알파. 그런데 토크는 공식이 2개 있다. RF도 있다. RF. 모멘텀 곱하기 힘. 요것은 토크가 생긴 원인,
요것은 토크의 효과. 토크가 생기면 뭐가 되더라? 관성 모멘트의 각가속도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이 있다. 알고 계셔야 되고, 워크는 토크 곱하기 세타. 요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뭐 또 이거 몰라가지고 난리 났었죠. 파워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토크, 즉 토크가 아니라 각운동에서 파워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번 정도 나왔죠. 그 객관식으로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있었던 거 있었고, 2013년도 36번 문제일 거예요. 그거랑 재작년에 그 여학생 그림이었습니다. 여학생이 그 다리 각 근력인가? 그거 하면서 이제 파워를 물어봤었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토크 곱하기 각 속도. 그 다음에 요것은 토크 곱하기 시간. 토크 곱하기 시간이고, 요것은 또 어떻게 되냐? I 오메가 F 마이너스 I 오메가 제로. 즉 각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각 충격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5개 필수야. 필수. 이거 필수. 최소한 요거만큼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저거 필수다. 그 다음에 우리 기계반에서 가장 많이 풀게 될 게 뭘 이용해서 쓸 것이냐? 이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 기계반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될 게 운동 방정식인데, 이게 1번이 VF는 V0 플러스 AT. 요게 있고, 운동 방정식 2번은 변이를 알고 싶어요. 변이는 어떻게 되냐? V0, VO,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에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이렇게.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3번 공식은 언제 쓰느냐? EAD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그러면 3번 공식을 언제 쓰느냐가 가장 궁금해합니다. 3번 공식을 언제 쓰냐 하면 어떤 문제가 쭉 주어졌는데 시간을 모를 때, 여기 보시면 시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속도 알고 가속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변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3번 진짜 많이 쓰이고 2번도 물론 쓰여요. 주로 이제 시간을 모르면은 뭘로 쓴다? 시간을 모를 때 변이를 구하라. 시간을 모르는데 변이를 구하세요. 그럼 뭐 한다고? 3번 쓴다고. 시간을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가속도를 구하라. 그럼 뭐 쓴다고? 3번 공식 쓴다고. 3번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1, 2, 3번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선운동과 각운동과의 관계.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V는 R 오메가죠. R 오메가입니다. 선속도는 회전 방향 곱하기 각속도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가속도는 회전 반경 곱하기 각가속도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건 자주 나오고 요것도 한번 나올 거예요.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D는 선변이는 회전 반경 곱하기 각변이. 요건 이미 나왔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다 알고 계셔야 된다. 평행축 정리. 평행축 정리는 작년 시험에 나왔던 아주 따끈따끈한 공식이죠. 평행축 정리는 어떻게 되냐? I는 ICM. 질량의 중심을 통과하는 관성 모멘트를 알고 질량과 떨어진 변이를 알면 새로운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새로 생겨있는 평행하게 축을 이동했을 때의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가 평행축 정리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정리. 이거 겁나 많이 써요. 이거는 왜 씁니까? 저거 왜 쓰는지 알아야 되죠. 저거 왜 씁니까? 힘을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수직 점프를 할 때 학생에게 가해진 평균 지면 발력 또는 평균 수직 항력을 구하시오 하면 저거 가지고 할 거거든요. 저거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다. 자, 일은 뭐라고요? 일은 워크는 힘 곱하기 변이다. 힘 곱하기 변이. 즉 일은 뭐의 변화다? 에너지의 변화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이다. 이렇게. 즉 1은 에너지의 변화량을 더하면 뭐가 된다? 1이다. 거기에서 이동한 변이 알게 되면 여기서 힘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공식 다시 써볼게요. FD는 2분의 1의 MVF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2분의 1의 MV0의 제곱 처음 운동 에너지 빼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야. 그 다음에 MGHF 나중 높이 나중 위치 에너지 요 HF는 나중 높이입니다. 나중 변이에요. 그 다음에 MGHO 이렇게 즉 위치 에너지의 변화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더해줬더니 뭐가 된다? 1이 되더라.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더라? 힘을 구할 수 있더라. 힘을 구할 수 있는 공식 F는 MA 여기도 있었죠. 그죠? 자, PFW, PI 저거 공식할 때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심력과 원심력. 구심력 문제는 작년에 바로 나왔었어요. 그죠? 작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2022년도 선발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공식을 또 적어 보겠습니다. 구심력, 원심력. 구심력 공식은 두 개가 있더라. FR은 뭐냐? M, R, V 제곱이 있고 요거는 우리 코너 돌기 할 때 코너를 돌아갈 때에 작용하는 즉 선운동에서의 선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면 선운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곡선운동을 하죠. 이때에 필요한 구심력을 계산할 때는 요거 선속도가 주어졌을 때에 구심력을 구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구합니다. 그다음 각속도가 주어졌을 때에 구심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M, R, 오메가 제곱. 요거는 각속도가 주어졌을 때. 요게 뭐라고? 구심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구심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뭐라 부른다?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심력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M에 R에 V제곱 마이너스 M, R, 오메가 제곱. 이 역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러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진짜 죽을라 그래. 마이너스가 뭔데? 마이너스가 뭐예요? 마이너스는 몰라서 그래요. 자, 벡터 앞에 플러스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든 부호가 붙어요. 벡터 앞에 붙어있는 부호는 뭐라고? 요거 방향입니다. 방향이 아무것도 아니야. 즉 플러스가 붙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는 거.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일반적으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하는 거. 또 플러스가 붙었다면 일반적으로 어디? 위로 가는 거.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어떻게? 아래로 가는 거. 이걸 몰라가지고 벡터 앞에 뭐 마이너스 붙었다 그러면 그냥 뒤질라고 해. 그냥 똥오줌 못 가려. 마이너스 VA 이래버리면 어휴 이거 막 죽을라 그런다니까. 이거 벡터식이거든요. 근데 벡터식이 어떻게 마이너스 분이해? 막 이런 얘기 한다니까. A 벡터가 있고 마이너스 A 벡터가 있다. 이게 뭔 뜻이죠? A 벡터의 정반대의 벡터라는 얘기예요. 이 마이너스가. 이게 부호라고. 부호. 제발. 부호가 방향이라고. 역학 강의를 하지 말아야 돼 제가. 왜냐면 하다 보면 화가 자꾸 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걸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데도 또 있으면 까먹고 와가지고 왜 마이너스가 붙었나요? 막 이럽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강의를 해버리는데 기계반 하기로 하면서 강의를 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지만 얘기해야 돼. 자, 마이너스 900줄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줄은 뭐죠? 줄은 누구의 단위? 줄은 1의 단위예요. 줄은 1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1은 뭐예요? 1은 분명히 스칼라야. 스칼라라고.
야, 스칼라 앞에 마이너스 저거 뭐냐고 또 나한테 막 물어본다. 스칼라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스칼라는 방향이 없는데, 자, 스칼라 앞에 붙은 마이너스 플러스는 요거는 크기야, 크기. 음의 크기, 양의 크기. 자, 오늘 온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만약에 18도씨다. 그럼 어떻게? 0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높은 크기, 즉 양의 값을 갖는 온도란 얘기예요. 자, 지금 또 볼게요. 마이너스 5도씨. 이러면 여러분 느낌 어때요? 마이너스 5도씨면 춥다.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거 음의 크기구나. 그래요. 스칼라 앞에 붙은 부호는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양의 크기, 음의 크기. 이거 음의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힘과 변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역학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50Nm. 이거 뭐예요? 아, 50Nm의 토크는 크기고 마이너스는 뭐야? 토크에서 마이너스는 이거 시계 방향 아니에요. 약속을 정했다고. 이게 시계 방향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역학의 언어와 약속을 파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 그 다음에 구심력, 원심력 했고, 마찰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마찰력은, 자, 마찰력을 FF라 표현합니다. Friction Force, mu mg. 여기는 앞에 방향을 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용력의 반대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 작용력이 마이너스라면 마찰력은 플러스. 작용력이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라면 마찰력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하죠. 요 크기만 해놨고 방향은 봐야 됩니다. 자, 요게 됐고 수직항력은 어떻게 하느냐? 수직항력은 Fn, 노멀 폴스는 어떻게 하죠? 노멀 폴스는 mg. 부호는 항상 얘는 플러스입니다. 왜냐?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수직항력이에요. 중력은 웨이트라고 표현하죠. W. 이건 웨이트입니다. 무게예요. 일의 워크랑은 다른 표현이죠. 요것은 mg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항상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무게는 항상 마이너스 표시해야 돼요. 수직항력에 마이너스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난다. 그건 수직항력이 아니다. 수직항력이라고 해놓고서는 막 이런다니까. 마이너스 700N의 수직항력이 생겼다. 답답한 거죠. 마이너스 700N이라 그것은 뭐다? 수직항력이 아니라 중력이란 뜻이에요. 저거 무게란 뜻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력을 구해보라는 게 시험에 나오지 않았죠. FV는 V 로우 G, V 물체가 잠긴 부피, 로우는 뭐죠? 로우는 밀도, V 로우 G 중력 가속도.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된다? 부력이다. 부력도 항상 밑에서 위로 작용한다. 항상 플러스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압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압력 기호가 FP, 프레스 포스. 압력이 나왔냐? 그러면 압력이 사실 안 나왔거든요. 힘을 갖다가 뭘로 나눠? 면적으로. 면적을 A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힘의 압력의 단위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유도의 낙법은 접촉 면적을 크려서 압력을 감소시키더라. 뭐 그런 개념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압력을 구해보라는 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항력과 양력. 항력, 양력 볼까요? 항력과 양력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제 안 나올 때쯤 됐나 싶으면 한 번씩 나와요. 항력은 F 드래그 포스입니다. 2분의 1에 CD 항력 계수, 그 다음에 로우의 A V 제곱이에요. 이게 공식입니다. 2분의 1에 CD는 항력 계수고, 로우는 밀도고, 유체의 밀도고, A는 단면적, V는 상대 속도. 그러면 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죠? 단면적을 줄이면 어떻게 된다?
항력은 줄어든다. 단면적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항력은 커진다. 자전거를 탈 때, 사이클을 탈 때 상체를 구부리면 단면적이 줄어서 항력이 준다. 그죠? 여기서 이 공식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자, FL, 리프트 포스, 양력은 2분의 1의 CL의 로우의 A, V 제곱입니다. 이것은 뭐다? 양력에는 양력 개수 영향 미치고, 로우, 유체 밀도 영향을 미치고, 단면적, 그 다음 상대 속도. 여기 하나 더, 회전까지. 회전하게 되면 뭐가 생기더라? 양력이 생기더라. 자, 그 다음 탄성력. 탄성력은 F는 마이너스 KX. 그죠? 마이너스 KX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물체를, 용수철인데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플러스 방향이면 반대로 쭈그러들려고 하는, 그 복원하려고 하는 힘을 갖다가 탄성력이라는데 이렇게 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다. 기억해 두시고, 반발계수는 E는 루트 떨어뜨린 높이분의 되튀어 오른 높이, 이걸로 구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 E는 반발계수는 상대 속도의 비율로 구하죠. UA 마이너스 UB, VA 마이너스 VB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U1, U2 이렇게 됩니다. 접근 속도분의 분리 속도. 물체가 둘이 접근할 때의 상대 속도는 어떻는지 보고, 분리될 때의 상대 속도가 얼마인지를 봐서 뭘 하더라? 충돌 계수를 구하더라. 충돌 계수, 복원 계수, 반발 계수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끝났다. 뭐가? 공식에서 조금 빠진 게 하나 있나? 에너지 빠졌네. 에너지는 봅시다. mgh는 뭐죠? EP,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EK,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끝. 보잖아. EE라고 적나? 탄성 에너지를. 기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EE 같은데? EP, EK, EE. 일라스틱 에너지. 그러면 끝났고, 더 이상의 공식은 나올 게 없다. 이 공식만 다, 여기 있는 공식만 다 적을 줄 아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스터디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스터디하고, 이 공식이 완벽하게 암기가 되면 그때부터 뭐 한다? 무한 반복. 계산 문제, 기초 계산이든 임용의 계산이든 무한 반복한다. 임용이 나온 계산 문제들이에요, 지금껏. 이게 계산 문제들입니다. 2022년까지 계산이 좀 들어갔던 문제들이 뭐 있냐를 봤어요. 하여간 말은 겁나게 길어요. 말은 겁나게 길지만 공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공식 넣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말이 길면 여러분들 막 이제 해석을 못 해가지고, 기호를 못 잡아가지고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다음 이건 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냥 공식 넣어서 풀면 끝. 요것도 무지하게 쉬운 문제죠. 그 다음 요것도.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임용에서 기출에서 계산 문제는 어려운 게 있었냐? 그럼 나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어요. 너는 어떻게 잘하냐? 저는 역학을 좀 잘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잖아요. 계산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좀 잘하죠. 그러니까 저만큼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지면 계산 문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요게 가장 힘들었던 건데 진짜 별거 아닌 문제. 요것도 있고, 요거 전부 다 계산 문제. 최근에 나왔던 거죠. 이거는 관성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앞에 있는 문제도 보다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야, 문제 너무 쉽네. 이런 거를 내가 못 풀 수 있나? 할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앞에 막 복잡한 거 있잖아요. 이거 복잡한 거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 필요로 하는 그 요인들만 딱딱딱딱 잡아가지고 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거칠 거냐 하면, 보시면
이 샘플로 문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기계반, 우리 기계처럼 문제를 풀 건데 3단계 과정을 거칠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1단계, 첫 번째 코딩 할 겁니다. 코딩. 코딩은 어떤 글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 낼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 찾고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부호와 단위, 진짜 중요하죠. 부호와 단위를 쓸 수만 있다면 그러면 계산은 완벽하다. 그러니까 계산 풀고 난 다음에 답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 고민 겁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맞나? 다 풀고 나서 단위를 안 적었어요. 다 풀고 나서 그냥 뭐 답이 뭐 10이었는데 10 이렇게 적고 끝났어. 10이 뭔데? 메타퍼세커가 들어가면 얘는 속도일 것이고 10에 뉴턴이 들어가면 힘일 것이고 단위 안 쓰면, 역학에서 단위 안 쓰면 그럼 틀린 거야. 요즘 시험 문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최근에 나온 것들 보면 계산 과정도 쓰고 단위도 정확하게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단위 안 썼으면 틀려야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 이거예요. 예제입니다. 요런 수준으로 문제가 나와요. 우리 기초계산반은 요 수준이에요. 요런 수준의 문제를 100개 정도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 문제를 보고 수강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아까운 돈 쓰지 마십시오. 저도 이 강의를 하고 싶었냐 그러면 이 강의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너무 기초적인 걸 갖다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 되게 많이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저 자신도 낯이 가려워. 얼굴이 가렵단 말이야. 부끄럽다 이거죠. 과연 이런 것도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니까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100m 경주에서 선수가 2.5 메타퍼세크의 가속도로 출발하였다. 그럼 A는 어떻게? A는 2.5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코딩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코딩이에요. 한글로 볼 땐 모르겠는데 기호로 보면 알게 된다. 단위는 여기서 쓰지 마세요. 출발하였다면 20m를 지나는 시점에서 속도는 얼마인가? 뭘 알려줍니까? 변이를 알려줬습니다. 20으로. 그죠? 그 다음에 속도를 알고 싶어요. VF를 알려주세요. VF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쓰고 멈춰 있다가 갔으니까 V0는 얼마? 당연히 0이겠죠. 출발했다니까. 멈춰 있다가 출발했어? 가속도는 2.5, 변이는 20. 여기에서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썼으면 요걸 일렬로 쓸게요. V0는 0, VF는 얼마? 알고 싶어요. 이거 다 코딩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공식을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운동방정식 몇 번? 3번을 쓰는 겁니다. 운동방정식 3번을 적으세요. 여기에 VF의 제곱은 VF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D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계산할 거야. 계산 해봅시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계산해 볼게요. VF를 알고 싶어요. VF 제곱 요걸 모르는 거고 V0의 제곱은 얼마? 0이었고 2에 A가 얼마? 2.5. A가 이 점 찍는 거는 곱하기란 뜻이죠. 2.5. 그 다음 또 곱하기 얼마? 2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 100이네요. 100이고 VF의 제곱은 100이다. 이 계산이 안 되면 뭐 해야 된다? 체육, 수학, 수업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VF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나왔습니다. 제곱근은 원래 두 개가 나옵니다. 요게 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는지 모른다 그러면 다시 체육, 수학. 자, 그런데 마이너스는 갈 수가 없죠. 마이너스는 왜냐? 가속도가 플러스다.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속도도 플러스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거는 기초 강의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 뭐 이 수업도 듣고 기초 강의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 이제 답 적기 VF는 나중 속도는 플러스 10 메타 퍼 세크까지 딱 적으면 됩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자, 1단계 어떻게 했다? 글을 보고 요인들을 코딩한다. 코딩을 딱 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식 찾고 넣어서 계산. 여기까지가 전부 2단계.
3단계는 뭐다? 나머지 딱 나온 답을 찾고 이렇게 VF는 적고 부호 확인하고 단위까지 확인하면 끝. 이렇게 해서 요걸 계속 연습합니다. 요거 그대로 할 거예요. 1, 2, 3, 1, 2, 3 1, 2, 3, 1, 2, 3 이거 계속 하는 거야. 포인트 칠 때 우리 이렇게 하잖아. 테니스 칠 때 하나 잡고 라켓 빼고 자 공 온다 스윙 이거 똑같아. 골프랑 뭐 저기 테니스든 뭐 수영이든 똑같이 이거 계속적인 반복 100번의 반복을 거칠 겁니다. 자 기계반이 뭐 하는 강좌인지 아시겠죠? 기계가방 강좌를 보시고 아 요런 걸 내가 잘한다 그러면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강하시고 저와 함께 기계처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